그렇게 짧은 근거리에서 들었을 때 정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혀 뭐 틀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고 근거리 깡패. 저 그래서 골반 깡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음악장비 전문샵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운더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운더입니다. 사운더님, 네. 염색이 잘 됐어요. 요즘에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말. 네. 아주 약간 프랑스 사람 같고 너무 괜찮아요. 모발이 남아 있을 때. 자, 오늘 네네. 특이하게 생긴 스피커가 왔어요. 맞습니다. 동축 스피커죠. 동축 스피커. 예전에 이 프리소너스에서 랩터였나 셉터였나 인셉터였나 어쨌든 동축이 인터셉터였나 그 동축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나왔다가 새로운 동축이 나온다는 썰이 막 돌다가 드디어 맞습니다. 이제 이 프로 6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 프리소너스 하면 또 우리 프리소너스 전도사 사운더님이 계시잖아요. 이 동축이 어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생소한 스피커다 보니까 어색한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축에 관해서 한번 슬쩍 특징들 이런 것들 한번 짚어주시죠. 기본적으로 동축이라는 것 자체가 같은 축 안에 이 유닛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프로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레인지 유닛과 트위터가 한 축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뒤에 보이는 스피커들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스피커들이라서 위아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축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위에서 오는 소리가 귀까지 다다르는 시간, 그리고 아래에서 오는 소리가 귀까지 다다르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축에다가 두 가지를 배치했기 때문에 귀까지 오는 시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시간에 귀에 소리가 도달하게 해줘. 저음일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멀리 나간다는 거.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정 스피커들 보면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걔네들 보면 트위터가 우퍼보다 살짝 뒤로 가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맞습니다. 애들이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제품. 물리적으로 거리 차이를 둬서 이제 귀에 있는 레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귀 높이에 따른 차이를 도달하는 거리 차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동축 스피커로 설계를 못했던 그 과거의 스피커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선으로 해서 시간차를 주든 아니면 내부 DSP를 통해서 미묘하게 딜레이를 걸어줘요. 그래서 미묘하게 딜레이를 걸어줘서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맞춰주는데, 그래서 공연장 같은 데 가보면 라인 어레이 스피커들이 요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배치가 돼요. 위에 있는 스피커와 아래에 있는 스피커, 그리고 저음과 고음의 유닛들이 귀까지 전부 다 균일한 속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깔끔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동축 스피커들이고, 말 그대로 동축, 같은 축 안에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보면 일반적인 코엑셀이랑 다르게 이게 요렇게 좀 얘가 이제 프리소너스에서 조금 신경을 쓴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피커라는 경우는 이제 방사각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각이 있는데, 뭐 저기에 있는 뭐 웨이브 가드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옆으로 넓적하게 되어 있죠. 옆으로 넓적하게 되어 있고, 얘도 옆으로 넓적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스크 위에다가 요거를 놔두고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방사각을 넓게 뿌려주게 되면 데스크에 반사가 돼서 또 그 반사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는 저 R 시리즈부터 좀 지향각을 낮추는 설계를, 좁히는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 지향각을 조금 좁힘으로써 데스크에서 오는 반사음,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시장은 천장이 한 2.4m에서 2m 정도 사이로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천장 반사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일부러 좀 상하 지향각을 좁히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프리소너스에서 이 R 시리즈, 제가 그 R 시리즈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이 촬영하는 곳이 천장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여러분은 맞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난방사가 심한데, 제가 이 R80 V2 리뷰할 때 그 말 했었거든요. 이게 옆으로 퍼져서 수직
동축에서 일어나는 잡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 그걸 얘도 또 똑같이 적용을 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 시리즈 이후에 약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재미를 있습니다. 본 거지. 재미를 본 거야. 드디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한국 시장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네, 세계적으로 그런 니드가 있었겠죠. 니즈가 그렇겠죠. 있었겠죠. 이 프로6 저는 짱짱하고 그 프리소너스 제품들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좀 탄탄하고 짱짱하게 나오는 느낌을 얘한테서도 받긴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듣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네. 사운더님은 얘를 저보다 더 오랫동안 들어보셨는데 저는 어떤 출시 느낌을? 전부터 들었죠. 아 진짜? 쪽에 줄이 있습니다.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아까 근거리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까이서 들었을 때 전혀 그 틀어지는 느낌 없이 굉장히 정의감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리소너스의 좀 특징이 트랜지언트 응답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퉁 때리고서 쏙 들어가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소리들을 재생해 주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말씀 주신 것처럼 댐핑 팩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가격대 그렇죠. 치고는 잘 움직이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빠른 응답 특성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얘도 당연히 또 프리소너스 제품답게 좀 탄탄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탄탄한 느낌이 있죠. 음. 그리고 장점이 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 거리의 시인들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받을 수가 없다. 네. 하지만 난 이런 개그 좋아해. 계속 이런 개그를 하란 말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새로운 거를. 예. 근데 그 거리 이야기는 아니고, 청취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뭐 3A, 2A 스피커들, 물론 다 좋은 스피커들이 있는데, 아까 그 동축에 있는 거의 장점이 같은 축에서 오기 때문에 귀까지 오는 거리 차이에 의한 속도 차이가 곧 거리 차이죠. 단점을 많이 극복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축 스피커가 근거리에서 청취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을 보여줘요. 제가 이걸 테스트했을 때도 실제로 1m, 아니 1m 한 이 정도 될까요? 1m 그 이내에서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짧은 근거리에서 들었을 때 정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혀 뭐 틀어지는 느낌을 받지 않고 근거리 깡패, 저는 그래서 골반 깡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골방에서 아주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야, 근데 1m 이내 초 니어필드, 완전 초 니어필드면 네네. 스테레오 감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이렇게 듣는 건데? 이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국내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청취 환경 책상 위에다가 스피커를 놨을 때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 달랑말랑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진짜네. 다 달랑말랑하네. 그게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는 특히나 그 흔히 말하는 확장형 연습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분할해 놓은 분할형 연습실들이 많은데 폭이 뭐 2m 이내로 되어 있는 뭐 요런 연습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썼을 때 실질적으로 청취거리가 1.5m 이상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썼을 때 그 근거리에서 오는 단점을 좀 극복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물론 이것보다 더 비싼 상위 라인을 쓰고 있지만 동축 스피커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저는 처음 동축 스피커를 입문하고 나서 지금 세 대째 스피커를 동축으로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동축으로만 기변을 하면서 계속 상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좁은 공간에서는 동축이 이점이 많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순수히 100%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 동축은 근거리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이 제품이 살짝 단점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느낀 단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프리소너스 스피커 치고 비싸요. 맞습니다. 네, 비싸요.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가가 얼마죠? 110만 원? 아니, 한 통에 한 50만 원대 아닌가요? 한 통에 50만 원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통에 50만 원대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은 뭐야 한 통에 50만 원이 뭐가 비싼 거야 싼 거지 하실 수도 있는데 프리소너스 치고는 6인치인데 한 통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비싼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프리소너스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성비 스피커. 그 저렴한 가격에서 높은 퀄리티를 내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해왔던 회사고 회사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소너스에서 50만 원이 넘는 스피커라고 했을 야, 근데 때, 이것도 말하기도 애매하다. 동축이 50만 원이면 겁나 싼 거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참 애매하네요. 네. 말하기가. 동축이 50만 원이면 사실 겁나 싼 거라서 이걸 또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50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소너스 치고는 비싼데 동축 치고는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근데 동축 자체가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축이 가지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스피커 제조사들이 동축을 많이 안 만드는 이유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요거를 구조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설계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설계를 했음에도 연구개발비 많이 들어가겠죠. 좋은 소리가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 스피커 브랜드, 제가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동축인데 소리가 안 좋은 브랜드도 가끔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동축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거라서 프리소너스에서 50이면 비싸다가 아니라 프리소너스에서 50이면 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그렇게 비싸게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옆에 보시면 점이 찍혀 있어요. 아하! 이 점이 뭐냐면 여드름 난 게 아니라 이 점이 리깅이라고 하죠. 매달 수가 있게 돼요. 매다는 게 뭘까요? 이게 애트모스. 요즘에 돌비 애트모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돌비 애트모스 구축을 하는데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천장에 달 수 있고 벽에 붙일 수 있고 달 수 있게 리깅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애트모스 된 곳들을 많이 보시면 동축 스피커로 설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애트모스는 각 거리에서 오는 스피커들의 위상 정렬을 되게 잘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피커들의 축이 다 다르면 위상 정렬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동축 스피커로 구축을 했을 경우에 애트모스 셋업을 하기가 2A나 3A 스피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애트모스를 노리고 나온 스피커예요. 그래서 리깅까지 할 수 있게 나와 있고, 이걸 애트모스를 노렸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건, 요 스피커 출시할 때 맞춰서 프리소너스가 DAW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프리소너스 스튜디오 1에 애트모스 기능이 업데이트가 대대적으로 됐어요. 이 출시에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노렸네. 그렇죠. 내부에 애트모스 렌더러도 그냥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내부에서 애트모스 믹싱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외부 노렸네. 밖에다가 따로 렌더러를 둘 필요가 없어요.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이 다 되게 출시를 했어요. 애트모스에는 이걸 써라 라는 거죠. 기존에 애트모스 구축하려면 7.1.4 하려면 아무리 싸게 잡아도 1,500, 2,000 들거든요. 근데 얘로 세팅하면은 얘가 한 대에 반값이니까. 반의 반값도 안 되죠. 7.1.4 하면은 이게 50만 원짜리 8조합짜리도 500 안에 되니까 제가 가격은 계산을 안 때려봤는데 굉장히 구축하는 데서는 이것보다 좋은 솔루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장점이 있죠.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애트모스를 워낙에 요즘 또 많이들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애트모스 하시는 분들의 고민, 이거 출시되기 이전부터 들었던 고민들이 뭐냐면 소리만 나게 해줘라, 그냥 한 바퀴 돌려서. 나는 어차피 2A가 메인이고 애트모스 일 얼마나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색은 갖춰놔야 되는데 소리만 갖춰. 현실적인 고민이구만. 그렇죠. 그분들이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대세가 그렇다는데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애트모스를 돌릴 만한 게 마땅히 이 가격대에서. 그런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애트모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문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뒷면 설명을 또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뒷면 설명 한번 들어가 주시죠. 네, 들어가 주겠습니다.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 단자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에릭스 시리즈는 되게 한두 개 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언밸런스 입력, 그 다음에 밸런스 입력 둘 다 당연히 XLR, TRS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RCA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레벨의 운용 레벨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금 컨슈머 레벨이라 요 말 뜻은 컴퓨터에 사운드 카드 있잖아요. 뒤에 3.5로 왜 헤드폰 모양, 스피커 모양이 있는 사운드 카드 있잖아요. 3.5 헤드폰 조그만 거. 그거를 3.5로 들어가서 RCA로
LR로 빠지는 케이블들, Y 케이블들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 꽂고 저기다 하나 꽂고 사운드 카드에 꽂으면 소리가 나온다. 그 의미예요. 일반 컨슈머 유저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입력단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밸런스드 네. TRS, XLR 지원하고요. 위쪽 보시죠. 네, 인풋 들어오는 소리, 인풋 게인의 소리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데 요번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저는 이뻐.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썼는데 전 이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도. 그리고 센터에서 한번 딱 걸립니다. 딱 음. 걸려서 정확하게 유니티 딱 맞춰줄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우리가 이쁘다고 하냐면 이게 진짜 별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회색으로 처리되잖아. 많은 그쵸, 회사들이. 그쵸, 그쵸. 잘 안 보여. 맞습니다. 잘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정교하게 모니터링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이제 좌우 썸값 맞춰가지고 들어야 맞습니다. 되잖아. SPL 값을 맞춰서 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요거 맞추기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맞추기가 수월하지요. 그다음에 요번에 추가된 기능으로 스탠바이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온, 오프 할 수가 있는데 스탠바이 모드가 뭐냐? 신호가 안 들어오면 저절로 절전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모드 없으면 아무래도 왠지 찝찝합니다. 스피커를 계속 켜놓고 다니기가 찝찝한데 요거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근데 그런 사실 이유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게 이제 유럽 시장 겨냥에서 시작된 거예요. 스탠바이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 탄소 배출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 규제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스피커들은 어지간해서 스탠바이 모드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을 못했었네. 뭐 유럽 시장 겨냥이 스탠바이를 스탠바이를 넣어야 되고 바뀌었는데 얘네들 이번에 머리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슈머 라인에 TV나 뭐 이런 데 쓰라고 넣어준 건가 아닌가. 아니야. 스탠바이 모드가 물론 좋은 의미에서는 사운드님 말씀처럼 이렇게 네. 장시간 안 켜둘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요게 탄소 배출 때문에 요거 급하게 다들 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다 넣고 있지. 네. 어쨌든 좋습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인가요? 네. TMI인데요. 자, 그 다음에 어쿠스틱 튜닝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튜닝 여러분의 그 청취 환경에 따라서 이제 소리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우 컷 버튼이 있어요. 로우 컷 토글이죠. 그래서 80하고 100Hz에서 로우 컷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왜 있냐면 프리소너스에서 서브우퍼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브우퍼들과 연결을 했을 때 로우 컷을 칠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서브우퍼 단에서 로우 컷을 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서브우퍼랑 뭐 모니터 컨트롤러랑 이런 걸 같이 썼을 때는 로우 컷을 별도로 쳐야 되니까 맞아. 네, 서브우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우 컷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 6부터 플러스 6까지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요것도 센터에서 딱 걸립니다. 또 하이도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쿠스틱 스페이스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프리소너스는 아마 30cm인가로 아마 제가 정확한 건 수치는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벽에서 30cm, 30cm 떨어뜨릴 수 있으면 0에다 놓으시고 벽에 가까이 붙을수록 아마 이걸 줄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놓을 수 있는 위치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아마도 벽에 가까우면 뒤로 반사되는 음에 의해서 조금 위상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사운드가. 그리고 여기 불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딱 들어오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끝내줍니다. 네. 에릭스에서 나온 프로6 동축 스피커. 동축. 가깝게 붙으면 붙을수록 좋게 들린다. 좋게 들립니다. 가깝게 붙을수록 좋게 들린다기보단 가깝게 들어도 좋게 들린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까이 들으면 안 좋게 들리죠. 귀 고막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운더 TV님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구독자 빨아먹으러 왔습니다. 나도 학부 채널인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천명돼서 돈 벌게 좀 해주세요. 심지어 먹방까지 하고 있대요. 너무 힘듭니다. 맙소사. 자, 사운드님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이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디크루에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직접 들어보세요. 여러분, 음향 장비는 미디크루. 그렇지. 그리고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인풋 관련되건 아웃풋 관련된 건 직접 여러분들 귀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귀가 만족하는 제품을 사는 게 제일 현명하세요.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자고요. 다음 영상에 또 프리소너스 신제품이 있다면서요, 스피커. 스튜디오
4, 제가 사실은 이 스튜디오 4에 애정이 넘쳐가지고 응. 이거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 난 특이하고 이상하고 새로운 것부터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도깨비 나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사운드님 자주 오시라고 우리가 응원해주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 잠깐만. 광고했어? 음악 장비는 미니크루. 안녕.